안녕하세요. 김기영입니다. 저는 역사 속의 도서관, 도서관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5번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앞으로 도서관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개념을 다루고자 합니다. 각각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도서관은 과연 어떤 기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헌정보학의 예전 명칭은 도서관학이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는 문헌정보학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학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이름만 바뀐 것은 아니고 다루는 내용이 훨씬 더 넓어졌죠.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도서관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의 제공 및 정보의 파악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라고 하며 19세기 중반인 1870년대에 미국과 독일에서 거의 동시에 문헌정보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기관은 먼 역사 속에서부터 등장하는 상당히 오래된 기관이지만 이를 다루는 학문은 약 150년으로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학, 의학과 같이 역사가 깊거나 정치학, 물리학 등과 같은 대학에서 오래 가르쳐온 학문에 비해 신생학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학과들이 19세기 중후반에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학문들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도서관학은 처음에 영어로 Library Science라는 이름의 학과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학과의 이름에 기관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들이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공부하는 학문을 병원학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도서관학은 도서관이라는 건물 명칭이 그대로 학문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기관이나 건물 조직의 이름이 학과의 이름으로 된 거의 유일한 학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도서관이라는 기관이 오래전부터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었고 사회적으로 필수기관으로 사람들에게 상당히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도서관학을 전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명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초반 학문의 이름을 문헌정보학으로 바꾸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는데 왜 학문은 19세기 중후반이나 되어서야 생겼을까? 라는 의문도 듭니다. 이는 도서관의 성격이나 무엇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학문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도서관은 사회적으로 책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무료로 읽게 빌려주는 장소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도서관은 과거의 도서관보다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책이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로 강한 인식은 무료라는 것입니다. 무료라는 것은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책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료란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식에 대한 사회적인 자유로운 접근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지식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모은다는 것과 그것을 무료로 읽게 만든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강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도서관의 이미지가 역사적으로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동일한 것인가? 다시 말해, 도서관학이 생긴 19세기 중반부터는 이러한 동일한 이미지가 모두에게 그리고 언제나 동일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과연 도서관은 어떤 책을 모아야 하는가입니다. 도서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모으지는 못합니다. 결국 책을 선택해서 모아야 되는데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죠. 왜냐하면 개인은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읽고 싶은 것을 사서 읽으면 되지만 도서관은 사람들이 모아준 공적 자금으로
사람들이 읽기를 원하는 책을 사야 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원하는 책을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싼 책 혹은 비싼 책을 사야 되는 것인가? 싼 책을 산다면 좀 더 많은 책을 모을 수 있을 것이고, 비싼 책을 산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책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다양한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다양한 선호 중에서도 도서관이 사야 될 책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겁니다. 따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책을 읽는가 혹은 읽고 싶은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책을 읽는가 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독서를 하며 문학작품을 읽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읽는 참고서라든지 교과서와 같은 책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일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들에 대해 다양한 요구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이러한 요구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읽고 싶은 책을 찾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찾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은이를 중심으로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출판사라든지 책의 디자인을 보고도 찾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을 대여해주고 어떤 책을 대여할지 상담해주기도 하고, 이 외에 책과 관련된 독서회나 저자 강연회 등 행사 등을 거의 무료로 낮은 비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렇게 확보한 비용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여러분들이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학교 도서관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다녔던 공공도서관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면 아마도 대학 도서관을 떠올리기도 할 겁니다. 요즘에는 주변에 도서관이 많으니 아마도 그 도서관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벌써부터 몇몇 종류의 도서관이 나왔습니다.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그리고 대학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들은 약간씩 운영면에서, 그리고 이용면에서,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도서관을 한번 떠올리시고, 그 도서관에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그 도서관에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그 도서관이 제공해주는 것에 맞춰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도서관이 해주기를 바라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은 강의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